17. 그 나이에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학교를 다녔습니까? 친구와 웃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까? 조선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7. 그 나이에 죽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오늘 밤은 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가에 홀로 앉아 아무도 받지 못할 편지를 쓰고 아무도 없는 강물에 발을 담그고 혼자 달을 올려다보던 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눈을 감으십시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봄. 때는 1452년 봄이었습니다. 조선의 5번째 임금 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종은 아버지 세종대왕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잘 이어받은 임금이었습니다. 학문을 좋아했고 백성을 아꼈으며 신하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 왕이 된 뒤에는 더욱 쇠해졌습니다. 그리고 봄이 무르익기도 전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자리에 어린 세자가 있었습니다. 나이 12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아있던 소녀는 아버지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그러나 문종은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다만 아버지의 손을 꼭 쥔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 말이 소년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무릎 꿇은 신하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손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단종의 왕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왕은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를 했고 조회에 나가 신하들의 말을 들었으며 아버지가 미처 못다 한 일들을 이어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세상을 떠나기 전 어린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신하들에게 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조선 최고의 신하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숙부, 수양대군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작은아버지, 그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숨기는데 능숙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카를 아끼는 척했습니다. 궁에 들어올 때마다 어린 왕에게 선물을 가져왔고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단종은 그런 작은아버지가 좋았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외로운 소년에게 다정한 어른은 그리운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나 수양대군의 눈빛에는 다정함과 함께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린 왕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1453년 가을,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황보인과 김종서가 죽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손에 의해. 단종은 그 밤을 기억했습니다. 자다가 궁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누군가 뛰는 소리,
내관을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혼자 이불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추양대군이 들어왔습니다.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조용하고 차분한 얼굴로 전하, 역적을 처단했나이다. 그 말의 의미를 소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나를 지켜주던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제 나는 혼자구나. 그러나 소년왕은 떨지 않았습니다. 떨고 싶었지만 왕은 떨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고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지. 그 뒤로 2년이 흘렀습니다. 추양대군의 힘은 날로 커졌고 단종 곁의 사람들은 하나씩 사라져 갔습니다. 1455년 윤유월, 추양대군이 왕위를 받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단종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싸울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싸우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관을 건네던 날, 단종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떠나는 발걸음이 조금 무거웠을 뿐이었습니다. 추양대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사는 그를 세조라 부릅니다. 그리고 단종은 창왕이 되었습니다. 물러난 왕, 15의 나이에 한양을 떠나는 날, 왕위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단종의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듬해인 1456년,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육신이라 불리는 6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들은 단종을 진심으로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어린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거사는 실패했습니다. 내부에서 밀고가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6 신하는 잡혔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까지 화가 미쳤습니다. 단종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족들, 소녀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한다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왕에서 군으로,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보낸다는 명까지 내려졌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궁을 나서는 단종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비 정순왕후 송씨. 그녀는 유배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궁문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단종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면 남편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눈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부인. 단종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는 괜찮소. 부인도 부디 몸성이 지내시오. 정순왕후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단종은 돌아섰습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헤어짐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는 험한 산길을 넘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단종 일행이 지나는 마을마다
백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길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을 내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단종은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말에서 내려 걷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일해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이 보였습니다. 서강과 동강, 두 강이 만나 섬처럼 만들어낸 땅, 청령포. 단종은 말 위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가슴을 더 저리게 했습니다. 강물에 갇힌 하늘, 배가 청령포에 닿았습니다. 단종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뱃사공이 이상했습니다. 짐을 내려주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둘러 배를 저어 돌아가는 뱃사공의 뒷모습을 보며 단종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를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도망치는 것이구나. 청령포는 작았습니다. 걸어서 10발 걷고 15발 걸으면 끝이었습니다. 사방이 강이었습니다.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짙은 소나무 숲, 맑은 강물, 하얀 모래사장. 단종은 멈칫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감옥이 되는구나. 아름다움이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진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처소에 들어가 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궁궐의 방 하나보다도 작은 공간. 문을 열면 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창호지 한 장이 들뜨면서 빛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곁에 있던 내관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하 이런 처소에 어찌. 단종은 방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이 강 쪽으로 났구나. 예, 강이 보인다는 말이다. 나쁘지 않다. 내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 달이 떴습니다. 강 위에 달빛이 깔렸습니다. 단종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가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을 강물에 살짝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얼른 발을 빼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이 차가움이 이상하게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왕이었을 때는 느껴본 적이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궁에서는 발을 강물에 담글 일이 없었으니까요. 살아있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강가의 안개가 피어오를 때까지, 그리고 조용히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청령포에 첫 아침이 왔습니다. 단종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왕은 새벽 일찍 일어나 공부를 한다는. 그러나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도 없었습니다. 결정해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단종은 그 아침에 처음 알았습니다. 일어서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은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냥 흘렀습니다.
너는 언제나 저렇게 흐르느냐? 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혼자 웃었습니다. 왕이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도, 소나무도, 바람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솔직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청령포의 사람들, 단종 혼자만 청령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따라온 내관 몇과 나인 몇, 그리고 그를 감시하고 지키는 군졸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군졸들은 단종을 경계했습니다.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말을 걸지 않으려 했습니다. 왕명으로 유배된 사람, 가까이 지내다가는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단종이 군졸 하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군졸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충청 청주에서 왔사옵니다. 청주, 멀구나. 집에 가족이 있느냐? 아내와 아이 둘이 있사옵니다. 몇 살이냐? 아이가 위로 5, 아래로 3이옵니다. 단종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창 귀엽겠구나. 군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으로 유배된 소년이 자기 아이 이야기에 웃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군졸은 단종 앞에서 더는 고개를 내리깔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리고 어몽도가 있었습니다. 50대의 늙은 군졸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멀리서 단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단종이 강가에 앉아 있는데 그가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 단종이 돌아보았습니다. 저하.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더라? 궁을 나오기 전, 아니면 더 전? 무슨 일이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단종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강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어몽도는 그날부터 매일 단종 곁에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어린 나인 하나도 있었습니다. 10살쯤 될까? 청령포에 따라온 작은 아이. 단종이 돌아가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 아이는 단종의 밥을 챙기고 옷을 챙기고 비가 오면 처소 지붕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단종이 강가에 오랫동안 앉아있자 멀찍이서 지켜보던 아이가 조심조심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단종이 힐끗 보았습니다. 왜 앉느냐? 저 아가 오래 앉아 계시면 저도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단종은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청령포에 온 이후 처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웃으셨습니까? 아니다. 웃으셨는데요. 아니라고 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단종은 다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 청령포의 겨울은 일찍 왔습니다. 강바람이 소나무 숲을 울렸고 밤이면 처마에 서리빨이 맺혔습니다. 강물도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은 방 안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쓸 것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맨 처음 쓴 것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아바마마께, 소자는 지금 영월 강가에 있습니다. 청령포라는 곳입니다.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이 맑습니다. 아바마마께서 보셨다면 분명 좋아하셨겠지요. 아바마마는 맑은 것을 좋아하셨으니까요. 소자는 잘 있습니다. 몸도 성하고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바마마, 소자가 잘못한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자가 더 강했어야 했습니까? 더 영리했어야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왕이 되지 않았어야 했습니까? 아바마마, 소자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바마마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자는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디 좋은 곳에 계십시오. 어마마마와 함께 계십시오. 소자 홍이 올림. 그 다음은 어머니에게 썼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이 태어나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은 어머니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어마마마께, 소자는 어마마마의 얼굴을 모릅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마마마를 그리워합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다니. 추울 때, 아프고 외로울 때,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할 때, 어마마마가 생각납니다. 어마마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소자를 낳고 이틀 만에 떠나셨다니. 소자를 만나는 것도 힘드셨겠지요. 어마마마, 춥습니다. 그래도 몸은 성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소자가 곧 그리로 가겠습니다. 가서 처음으로 어마마마 얼굴을 보겠습니다. 소자 홍이 올림. 그 다음은 왕비에게 썼습니다. 정순왕후 송씨. 함께 어린 나이에 혼례를 올린 여인. 10살의 왕비가 되어 16세 왕비 자리를 잃은 여인. 부인에게 나는 잘 있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있소. 걱정하지 마시오. 한양은 어떠하오? 지금 날씨는 어떠소? 이곳은 강바람이 차갑습니다. 부인은 따뜻하게 계시오. 나는 가끔 우리가 혼례를 올리던 날을 생각합니다. 그날 부인이 웃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수줍게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부인, 나를 기다리지 마시오. 기다리지 말고 부디 잘 지내시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단종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불에 가져갔습니다. 불꽃이 종이를 태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단종은 그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기가 천장을 향해, 창문 틈을 통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닿아라. 부디 그분들께 닿아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편지를 쓰고 태우고, 편지를 쓰고 태우고, 연기는 날마다 청령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강을 향한 기도, 봄이 왔습니다.
얼었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새들이 날아들었고 강가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단종은 봄이 오는 것을 강가에서 맞이했습니다. 강물이 달랐습니다. 겨울 강물은 묵직하고 차가웠는데 봄 강물은 조금 더 밝고 가벼웠습니다. 봄이 왔구나. 단종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곁에 있던 어몽도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예, 봄이 왔습니다. 단종은 웃었습니다. 청령포에 온 이후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작고 가는 웃음이었지만 어몽도는 그 웃음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감추기 위해. 봄이 되자 단종은 매일 강변을 걸었습니다. 청령포는 작은 땅이었지만 봄에는 아름다웠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흰 꽃, 노란 꽃,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단종은 그 꽃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 꽃은 작년에도 피었겠지. 내가 여기 오기 전에도 여기서 매년 피었겠지. 그 생각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있든 없든 봄은 오고 꽃은 피고 강은 흐른다.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간다. 그것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가 홀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봄날 단종은 처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궁중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궁 밖에서 들었던 민요였습니다. 낮고 느린 노래였습니다. 단종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크지도 않았고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였습니다. 노랫소리는 강을 따라 흘렀습니다. 어몽도가 강 건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나인도 멀리서 듣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꼭 붙잡고 춤을 죽이고. 노래가 끝났습니다. 단종은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아, 들었느냐? 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잘 들었구나. 여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장마가 오면 청령포는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물이 넘쳐 청령포 전체가 물에 잠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강물이 넘쳐 처소 안에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단종은 높은 소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이 빠질 때까지 강물이 발 아래에서 흘렀습니다. 단종은 소나무 가지를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물이 나를 데려가려는 것인가? 그러나 물은 그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청령포는 다시 작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종은 소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흙이 젖어 있었습니다. 처소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은 말했습니다. 치우자. 그리고 직접 처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저하, 소인들이 하겠습니다. 아니다. 같이 하자. 같이 하면 빠르다. 그날 청령포의 사람들은 모두 함께 처소를 정리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러나 처음으로 하나가 되어 소년의 마지막 계절, 그 여름이 지나고 단종은 청령포를 떠나 영월관하로 옮겨졌습니다. 장마에 청령포가 너무 자주 잠긴다는 이유로. 관하, 청령포보다는 조금 나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은 청령포가 그리웠습니다. 강이 그리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흘러가던 그 강이. 관아에서의 날들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개 짖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달 구는 소리. 단종은 그 소리들을 창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세상이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창밖으로 한 아이가 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6이나 7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뛰다가 넘어지고 울다가 일어나서 또 뛰어가는 아이. 단종은 그 아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 기억이 없었습니다. 왕세자로 자랐으니 뛰어다닐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앉아서 공부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 아이처럼 뛰다가 넘어지고 울다가 일어나는 시절이 없었습니다. 단종은 그 아이가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뛰어다녀라. 들리지 않았겠지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은 가을이 좋았습니다. 맑은 공기, 높은 하늘, 그리고 붉게 물드는 나무잎들. 그러나 가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한창일 무렵 소식이 왔습니다.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단종의 외숙부 권자신이 단종 보기를 꾀했다가 실패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 여파로 단종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 내관이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단종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한 번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떴습니다. 언제냐? 내일이 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단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 내관은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단종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마지막 밤.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별이 맑게 떠 있었습니다. 단종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했을까요? 어머니를 생각했을까요? 왕비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사육신들을 생각했을까요? 자신 때문에 죽은 그 6사람들을. 아니면 청령포를 생각했을까요? 소나무 숲을, 강물을, 달빛을.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 밤 그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어흥도가 왔습니다. 소식을 들었는지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종이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어흥도가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흥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소인이 부끄럽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우냐?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곁에 있어 주었다. 그냥 불러보고 싶어서 저하라고 불러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히 많은 것을 해준 것이다.
엄흥도는 그 말을 듣고 마침내 흐느꼈습니다. 단종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울어도 된다. 너는 울어도 된다. 새벽이 왔습니다. 단종은 마지막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왕이 아닌 몸이었지만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잔이 들어왔습니다. 단종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이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의 소리는 들렸습니다. 끊이지 않고 흐르는 소리가. 강은 오늘도 흐르느냐? 곁에 있던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흐르고 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됐다. 그리고 조용히 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한 모금.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도 시간도. 강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안개 속에서도 새벽 속에서도 흘렀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17이었습니다. 강은 기억한다. 그가 떠난 뒤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왕명을 거역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엄흥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하를 강가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단종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강가 언덕에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그 자리에 절을 올렸습니다. 저하 편히 쉬십시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단종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강가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소나무 숲에 어린 임금이 살았다는 것을, 저 강변에서 밤마다 달을 바라보던 소년이 있었다는 것을, 그 소년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봄이 오며 강가에 꽃을 놓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조용히 강가에 꽃을 두고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이상이 지난 뒤 숙종 임금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빼앗긴 묘호를 돌려주고 왕의 예로 모셨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사육신들도 다시 충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강가에 홀로 서 있던 그 소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닌 그냥 17의 아이로 남은 존재. 봄이 오면 들꽃을 바라보고, 여름이면 강물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을이면 강 위에 뜨는 달을 올려다보고, 겨울이면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며 앉아있던 그 소년. 청령포의 소나무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물결 어딘가에 소년이 부르던 노래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에 연기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 한숨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강물과 함께 지금도 어딘가의 바다로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단종은 17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는 그를 폐위된 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강은 다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던 소년을, 아무도 받지 못할 편지를 태우던 연기를, 마지막 날 아침 강이 흐르느냐고 물었던 그 목소리를. 청령포의 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500년 전과 똑같이. 지금까지 밤에 듣는 야사였습니다.